자, 우리 앞선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저번 주까지는 우리 해수의 성질이랑 표층 순환을 봤었고요. 그 내용을 쭉 이어가지고서 오늘 볼 거는 심층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해수 성질이랑 좀 엮이는 게 많으니까 해수 성질 부분이랑 같이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심층 순환이라는 건 심층 순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심해에서 일어나는 순환을 뜻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표층은 바람의 영향을 주로 받다 보니까 풍성순환이라고 했으면, 여기서의 순환은 우리 열염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단어긴 하지만 열염. 자, 열염순환 딱 듣자마자 뭐가 떠올라? 열하고 염이, 열이 뭘 뜻할까? 온도, 염이? 그치. 그래서 이름 안에 이미 온도와 염분으로, 그래서 원인 뭐죠? 먼저 적어주면요, 발생 원인은 열,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더라. 그래서 해수의, 자, 수온하고 염분이 해수의 뭐의 변화를 일으켰죠? 밀도. 그치, 좋아요. 그래서 어디야? 밀도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일어난 열염순환은 전지구적,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한 표층순환은 조금 일부 지역에 가까웠으면 여기는 전지구적인, 지구 전체적인 순환을 얘기할 겁니다. 자, 당연히 심층이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심층에서 흐르는 해류다라고 부를 거고요. 자, 발생 과정은 두 가지로 구분할 겁니다. 우리 극해역에서 침강한 해수, 또한 우리 저위도에서 용승에서 다시 누구한테? 표층순환과 이어진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볼 거는 일단 심층에서의 순환은 이렇게 수직적인 순환과 가까워서 제일 먼저 뭐부터 일어나야 돼? 침강부터 일어나야 돼. 그러면 극해역에서는, 자, 극해역에서 표층의 수가 침강이 일어나려면 밀도가 커져야겠네. 제일 먼저 냉각이야, 가열이야? 냉각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극해역이 냉각되거나 또는 결빙의 빙? 결빙. 그치. 그래서 여기는 앞전에 배웠던 성질 파트랑 또 많이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빙에 의해 염분이 높아지면 누가? 밀도가 커져 뭐가? 침강하기 시작하더라 할 거고요. 이러한 침강한 해수는 빠르게 느리게? 매우 느린 속도야. 앞에서의 표층은 그래도 바람 타고서 빨리빨리 이동했으면 여기는 느리게 어디로? 자, 이런 식으로 극해역에서 냉각으로 이렇게 수가 침강 가라앉으면, 극이라는 게 완전 고위도잖아. 그러면 고위도에서 가라앉으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 이렇게 퍼져나간 데가 어디? 우리 적도와 같은 저위도 해역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극에서 침강해 어디로? 저위도로 이동해 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위도로 이동한 해수는요, 이때 온대나, 꼭 적도 아니고 온대나 열대, 중위도에서도 천천히 뭐가 일어나?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는 어디서? 여기서.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전에 배웠던 세 가지 층 있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있잖아. 특히나 수온약층 같은 경우는 밀도 차 때문에 위아래로 섞여 안 섞여? 원래는 안 섞인다고 했어. 그럼 여기도 이렇게 수온약층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섞이나요? 섞인다는 말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수온약층을 누가? 이 심해에서 밀어 올리고요. 또 수온약층이 표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가열을 많이 받겠죠. 그럼 이쪽은 또 다시 뭐 할까? 뜨거워지니까 일부 애들이 위로 뜨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여기는 층 자체를 아래서부터 갈아 끼워서 위로 올린다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판 하나 끼워서 올리고, 그럼 올라간 건 다시 어디로 이동해? 다시 표층을 따라서 극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그러면 극으로 이동한 게 또 냉각당하면 내려가서 이렇게 확산해 퍼져나가더라. 전 지구적으로 약간 수직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용승한 해수는 표층을 따라 다시 극해역 근처로 이동해서 침강하더라. 그리고 우리 적도와 같은 저위도, 중위도 해역과 극해역, 고위도 해역의 차이가 뭐예요? 고위도 해역은 뭐가 없다?
수온약층이 없죠, 그죠? 그래서 밀도차가 많이 없어. 그러면 침강이 더 좋아, 안 좋아? 더 좋은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그 고위도에 수온약층이 없다라는 말이 뭐에? 침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더라. 수온약층이 없어. 그래서 침강이 더 잘 발달하더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페이지도 여기도 많이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뒤에 수온 염분도만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징은요. 자, 앞에서 했던 거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어디 아래에서? 요 표층, 즉 수온약층 아래에서 펼쳐지는 심층에서의 이야기를 뜻하고요. 그래서 표층순환보다 매우 느리게 이동해 해양의 전체 수심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극해역에서 침강한 해수가 심해에 뭘 공급한다고 했죠? 산소. 어우, 잘 기억하네. 산소를 공급해 주더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실험으로 했을 때 뭘 뜻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얼음물이 변하는 등의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가. 얼음물이면 해수가 뭐 할 때? 차가워져서 냉각으로 밀도가 커질 때. 소금물은 밀도가 큰 해역을 대하니 결빙으로 염분이 증가한 걸 우리가 사례로 들더라. 그래서 간혹 그림 2개 띄워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해수가 냉각되거나 결빙으로 염분이 증가하면 밀도가 커지며 침강이 일어나 심층순환이 발달하더라. 위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체크만 하고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심층순환의 관측을 하기 위해선 자, 심층순환의 관측은 일단 뭐를 분석할 거냐? 수괴라는 걸 할 겁니다. 우리가 금괴, 금덩어리를 금괴라고 부르지 물덩어리, 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덩어리를 수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하여 주변의 물과 구분되는 해수 덩어리입니다. 자, 우리 공기도 그랬듯이 우리 물덩어리도 성질이 다르면, 즉 밀도가 다르면 잘 섞일까 안 섞일까? 잘 안 섞이고 서로 이제 되면 약간 이제 그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수계의 수온과 염분은 안 섞이다 보니 잘 안 변하게 되더래. 표층처럼 외부적인 물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오면 변하는데, 사실 여기는 깊은 바다는 물리적인 요소가 들어올 게 없어서 잘 안 변하더라. 그래서 자, 그래서 심층순환은 매우 빠르게 느리게 일어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라고 할 겁니다. 직접 관측은 좀 어렵고, 대신 우리 TS도가 뭐였죠? T, 수온, 그렇게 있는 거. 그게 T가 뭐야? 온도, S가 염분. 그래서 수온, 염분도를 가지고서 뭐를? 수계라는 걸 분석할 겁니다. 저번에 뒤에 있던 거. 뒤에 저 심층순환. 좀 넘기겠어. 그래서 이러한 수계 분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흐름을 알아낸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려서 얘가 한 번 도는데 1000년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 2년 가지고서는 얘가 얼마큼 이동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 이 수계 분석이 말 그대로 저기 남극에 있는 표층의 수온과 염분이 뭐 대서양의 한 5000m 아래에 있는 물의 성질, 즉 물의 수온과 염분이랑 일치하더래. 그러니까 수온과 염분이라는 건 이 해수에서는 약간 우리 DNA처럼, 우리 지문처럼 하나의 태어난 곳과 이동한 것을 나타낼 약간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계를 분석하면 너 어디서 왔어? 라고 하는 기원과 그 다음에 너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할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대서양의 성질과 수온 염분도라고 할 건데, 우리가 방학 때 한번 다뤄봤던 내용이니까 얘를 조금 더, 자, 지금 어디래? 대서양 남반구, 남이 9도란 말을 쓸 겁니다. 자, 남이 9도라고 하면요 어디쯤이야? 요 아래 그림에서 요렇게 요 정도쯤의 수심물 분포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요 물이 어떤 종류 있어? 위에 표층인 중앙수, 그 아래에 또 다른 해수, 그 아래에 해수 하나 더, 아래에 해수 하나 더. 그래서 해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 들어가면 서로 다른 물이 섞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물에 의해서 저 수온과 염분이 조금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깊이에 따라서 수온, 염분도를 분석해 보겠다라고 할 거고, 자, 대표적으로 이런 그림 보고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자, 우리 150에서부터 800, 800에서 2000, 2000에서 5000까지의 이렇게 변하는 해수의 분포 변화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150에서 800까지 해봤자 한 650m 이제 깊어지는 거죠. 맨 위에 표층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0부터 150 없네. 자, 그러면 자 150부터 800까지 수온하고 염분이 지금 어떻게 변해요? 150부터 800까지 수온과 염분이 둘 다 감소하죠. 지금 수온도 35에서 한 9도까지, 그 다음에 염분도 35.78에서 34.5까지 수온과 염분이 둘 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수온과 염분이 둘 다 낮아지래. 그런데 우리 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밀도가 커지려면은 나가서 부피는 어때야 돼? 부피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되고 질량은 커야 돼요. 그러면 이때 질량을 크게 부피를 작게 해준 애가 누구였어? 수온이요. 자, 부피는 누가? 수온이 어떻게? 차가워야 되고 질량은 염분이 뭐여야 돼? 많아야 돼, 높아야 돼. 근데 둘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하면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 둘 다 떨어지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이 그래프 보고. 자, 그럼 그래프 봤을 때 결국은 밀도가 증가해 일정에 감소해? 결국 그래프 봤을 때 어때요? 증가하죠. 뭐 보고 알았어? 얘는 수온하고 염분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대각선 방향으로 곡선의 형태로 등밀도선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 밀도가 얼만큼 변한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물어보지 않지만 너네가 밀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야. 얼만큼 변했어 밀도가? 지금 여기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쯤 변합니다. 그럼 대충 여기서 요만큼 변한 거죠. 한 칸당 얼마야? 한 칸당 1.0005씩 변하죠. 0.00005까지 변하네. 그럼 두 칸 변했으니까 얼마 변했다는 거야? 0.001 변했네. 그치? 이렇게 변한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변했는지를, 지금 이 점이 완전 다르지만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이동한 정도 값을 그래프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실제 문제에서도 500에서 800, 150에서 800, 800에서 2000, 2000에서 5000 중에 밀도가 누가 얼마큼 많이 변했냐라고 물어본 질문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 해석이 가능하냐는 이야기고, 자, 결국은 밀도가 증가했네. 그 말은 수온 감소랑 염분 감소 중에서 누가 더 크게 작용했다? 결국은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낮아져야 되는 값이고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커져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밀도가 증가했다는 건 수온의 변화랑 염분의 변화 중에 누가 더 밀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수온이 하강한 거죠. 수온 감소가. 그치? 수온 하강이라고 합시다. 수온 하강.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석할 수 있냐는 거야.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웬만하면 다 풉니다. 자, 그 다음에 800에서 2000으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아까는 650 깊어지는데 이번에는 1200m 거의 2배만큼 깊어지는데, 지금 뭐가 변하고 뭐가 안 변했어? 지금 수온은 어때? 수온 거의 안 변하죠. 물론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거의 안 변하네. 그럼 이 그래프에선 수온은 거의 일정하고 누가? 염분만 높아지고 있네. 얘가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밀도가 증가하겠죠. 왜? 염분이 증가했으니까. 수온은 거의 안 변하고, 그지만 선온도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150에서 800이랑 800에서 2000까지 중에서 밀도가 뭐가 더 많이 변했어? 어느 수심에서? 800에서 2000? 자, 800에서 2000은 요 선상 몇 칸 변해? 한 칸 변하고
아까 150에서 800은 실제 깊이는 650만 깊어졌지만 얘는 두 칸 변했지. 그럼 밀도 변화는 누가 더 컸던 거야? 이 사이에서 밀도가 더 많이 변한 거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냐는 거야. 수치를 세라는 게 아니라 보이냐는 거야. 보이냐는 거. 딱 보자마자 보일 값들. 자, 마지막 2000에서 5000은요. 지금 수온과 염분이 둘 다 어때요? 수온 염분이? 수온 낮아지고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도 낮아지죠. 그죠? 한두 번만 해석하면 끝나. 그거를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지구과학은 엄청 쉬워집니다. 그리고 밀도가 사실 크게 변화가 없죠. 그래서 물론 원래 또 그래도 잘못되어 있긴 한데 원래 이렇게 더 내려가야 되는데 어쨌든 염분 변화가 크진 않더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150에서 5000까지 올 때 지금 뭐야? 왔다 갔다. 물론 다시 수온이 오르진 않지만 염분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고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해역에서는 잘 안 일어나겠지. 그럼 이 해역은 뭐가 있다는 거야? 요 양 끝으로 지금 뭐가 존재해? 서로 다른 성질이 다른 이 세 개의 수계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계가 있다 보니까 깊이에 따라 성질이 수계의 성질로 변해가더라.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수계가 뭐냐라고 하면 내려가서 보도록 합시다. 자, 대서양의 심층순환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 업성은 배웠니? 이거 여기까지 배웠어? 학교에서? 아니요. 아직 안 배웠고? 그 실험하는 거. 실험? 뭐? 그 구멍 뚫어가지고. 아까 보고? 네. 오늘 그거 했어요. 재밌는 거 아니야? 어때? 중간은 어때요? 여기까지 배웠어? 여기까지 배웠어? 저희 중앙이요. 집중순환 했어? 그 토요일반 한 반 있던데? 그 비 오는 거기까지 했는데 그럼 여기 했네. 그 막 이렇게 세모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뒤에서 비가 오고 비 오고 거기까지 나왔어. 많이 나온다 오네. 너네 반이 진짜 빠르다. 태민이도? 여기 했네. 네, 거기 자, 그러면 남극 주변에 있는 남극대륙 주변의 바다,青강해역 바다를 뭐라고 불러요? 너 왜 대래라고 배웠어? 왜 드래라고 배웠어? 네, 왜 들이야? 왜 대리야? 매드 그러니까青강해역 세 가지 있잖아. 저 이거 건너뛴 것 같아요. 진짜? 너네 안 배웠어? 일단 지금 요즘 배우는 거는 개정되면서 왜 들해라고 부르거든요. 일단 지금 적기만 하고 뒤에 지도에서 다시 보여줄게요. 나 여기 남극 앞바다 거의 한 65, 70. 거기야. 거기부터? 여기 안 하고? 거기 먼저 한것 같아요. 대기대수원 했고 대기대수원 근데 저번에 여기도 했는데 그래? 이거 배워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됐나 보네. 알겠어. 간단히 하시나 봐. 자, 그 다음에 그린란드 남쪽에 레브라도해랑 일단 적기만 해봐. 이거는 뭐 꼭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머리로서 외울 필요는 없는데 딱 보자마자 이게 뭔지는 알아야 돼요. 자, 레브라도해랑 동쪽에 우리 노르웨이해인데요. 이렇게만 말하면 뭐 어딘지 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음 장 넘기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자, 적어놓고 다음 장으로 가서 이 심층순환에서 주된 해역 위치를 지도 갈 거예요. 봅시다. 자, 아까 말했던 일단 우리가 주되게 말하는青강해역의 주무대는 어디냐? 요 대서양 바다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대륙의 판 구조로 나면서 판을 싹 다 외워요. 외운다기보단 문제 풀다 보면은 판의 경계가 어딘지를 보면서 이게 먼 바다고 이 경계가 어딘지를 일단 지도를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알아서 대충 바다를 다 외웁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없이 바로 바다로 오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것 같아. 공부하다 보면 알아서 알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남극해, 북극해라고 이렇게 해서 5대양으로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먼저 대서양은 지금 어디 아메리카랑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있는 곳으로 자, 아까 말했던 남극에 있는 대서양 끝에 있는 남극의 이 바다가 뭐라고? 이게 웨들레라고 부릅니다. 원래 왜 대래였는데 이름을 바꿨더라고. 그러고 아까 이게 뭐야? 요게 그린란드입니다. 자, 내가 이 위치를 좀 자세하게 얘기한 이유가 실제 문제나 기출에서도요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돌아간 지구의 지구본 형태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줬어. 내가 알아볼 수 있냐는 거야. 알아봐야지.
봐야지. 이건 좀 이따 뒤에서 한번 문제 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돌아와서 아래가 남극해 외들의 그 다음에 요 그린란드 주변에 남쪽을 우리 레브라도해라고 부르고요. 캐나다 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유럽이잖아. 이렇게가 노르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르웨이 위에 있는 요걸 우리가 여기 또는 요쪽 바다를 노르웨이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 더 배운다라고 하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로스해, 남태평양의 아래쪽에 있는 로스해까지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도 침강해역인데 이번에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로스해까지 추가하는 모습이긴 해요. 배웠니? 안 배운 것 같아? 기억이 잘. 기억 안 났었어. 뭐 강조 안 하셨나 보지. 기억 안 나는 거 보니까. 알겠어요? 자, 이렇게 눈으로 익혀두시고 보자. 자, 일단 오늘 한 시간 동안 심층순환을 끝내야 돼. 다음 시간에 문제 좀 풀더라도. 자, 이거 원래 이전 과정에서 왜 데레라고 배우는데 혹시 몰라서 남겨두긴 했습니다. 왜 데레인데 왜 들이라고는 요즘에 부른다라는 거. 어제 뭐 영어 표기 발음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씩 보면요. 일단은 수계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남극으로 이름 붙은 거 2개, 북대서양으로 이름 붙은 거 하나야. 그런데 중요한 건 요거부터 구분해보자. 수심에 따라 부르는 게 좀 다른데 표층부터 수은, 약층까지를 보통 중앙수라고 부르고요. 대서양에서는요. 그리고 그 아래부터는 이제 심층도 세 가지로 쪼갭니다. 자, 첫 번째가 1500이면 나를 여기는 보통 4000에서 5000까지의 수심을 가지는 데라 얕은 데죠. 얘를 우리가 중층수라고 불러요. 먼저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중층수. 그 다음에 1500부터 4000이면 대부분의 해역인 거죠. 대부분의 수심을 심층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4000 아래면 해저랑 맞닿아 있는 곳이야. 꼭 4000이 아니어도 해저랑 맞닿아 있으면 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저층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름 순서가 뭐야? 중심저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여기도 그걸 강조하는 게 여기도 똑같이 중심저로 깊이가 깊어질 겁니다. 먼저 얘기할 건 가장 깊이가 깊은 거. 지금 이름 있는 세 개 중에서 첫 번째가 저층수가 될 건데 이미 어디서 발생했대? 외들에에서 발생했대. 그러면 이름이 뭐가 붙어야 돼? 남극에서 왔다라는 기원이 붙어야겠죠. 그래서 남극 저층수. 이거 오늘 한 두세 번, 한 세네 번 적을 건데 이거 오늘 내용으로 빨리 한 번으로 기억합시다. 남극 저층수 외드레에서 결빙해빙 당연히 침강을 하면 당연히 결빙이겠죠. 밀도가 커진 게 침강해. 근데 얘는 지금 위치가 어디야? 남극 저 끝에서 이렇게 가라앉아서 어디로? 바닥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 남극에서 가라앉으면 어디로밖에 못 가? 북극밖에 없겠죠. 북쪽밖에.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꽤나 멀리 나름 30도 북반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이동하는 경로가 우리 남이 한 70도에서 북이 30도까지 90도 절반을 넘어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자, 밀도가 제일 큰 해수니까 가장 바닥으로 흐르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요 가장 깊이 흐르는 거 한 번 더 적으면 남극 저층수입니다. 딱 세 번 제대로 적고 나머지는 약식으로만 적을 겁니다. 앞글자만 따서. 자, 그 다음에 있는 위의 층은요 어디서 발행돼? 그린란드라고 하는 유일하게 북반구에서 만들어진 친구고요. 이렇게 가장 넓고 가장 많이 이동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해수기도 해요. 자, 그린란드 부근에서 오는 거니까 이름이 뭐부터 시작해야 돼? 북으로 시작해서 북대서양. 그리고 수심이 가장 대부분의 넓게 분포하는 북대서양 심층수라고 할 겁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남극이랑 북대서양이랑 이름은 기억은 하는데 저층수가랑 심층수 중에서 누가 더 아래로 흐르는지를 많이 까먹어요. 대충 봤을 때 심이 더 깊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조심해주면 되고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해. 얘는 북쪽 끝에서 침강했으니 남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조금 작아서 어디로? 저층수 위로 흐를 겁니다. 얘는 어디까지 가냐? 60도 남반구까지 가요. 그래서 얘가 다시 60도 이 벽을 타고 남극 위로 다시 올라옵니다. 얘는 사실은 극에서 극까지 가는 친구예요.
여기는 그게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동하는 친구고 얘는 약 60도 북반구에서 60도 남반구로 가장 넓고 많이 이동한 친구입니다. 알죠? 자, 그다음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적어주면 북대서양 심층수 두 번 적었어. 자, 마지막 친구는요, 어디? 아까 용승한 북대서양 심층수 중에 일부는 남극 저충수랑 섞이거나 다시 변하고, 또 나머지는 또 어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자, 하나 남은 건 또 남극에서 왔으니까, 남극도 조금 더 위에서 얕게 흐르는 거네, 남극 중층수라고 부를 겁니다. 이름이 남극 북대서양 남극으로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더라고. 자, 그래서 50에서 60도 사이에 발생해서 형성되어서 다시 어디 60도 북반구까지 나름 60도에서 20도까지 그래도 많이 이동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위로 심층수보다 위에 흐르는 거 보니 밀도가 작아서 위로 흐르는 가장 얕게 흐르는 중층수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 더 적으면 우리 남극 중층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오른쪽에 와서 얘네들의 물리값을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간혹 남극 저충수랑 북대서양 심층수를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 지금 수온이 우리 남극이랑 북극이랑 누가 더 수온이 낮다고 했죠? 남극이 더 낮아. 일반적으로 남극 순환해서 때문에. 그리고 발생 위도가 얘는 60도고요. 얘는 70에서 80도, 75도 부근이야. 얘가 더 차갑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지금 수온이 더 낮은 친구가 누구라는 거야? 남극, 여기 간단히 적자. 저충수란 뜻이고요. 그리고 이 북대서양 심층수는 그 중위도에서 올라온 염분이 높은 해수의 영향을 받는 거라서 염분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염분이 조금 더 높으면 북대서양 심층수, 수온이 제일 낮으면 남극 저충수고 둘 중에 밀도는 누가 더 크다? 얘가 조금 더 커서 북대서양 심층수 아래로 내려가더라.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에서 말한 이제 나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수온 염분도로 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수계 3개, 하나, 둘, 3개 있었죠. 자, 이거 3개 구분할 때 일단 팁은 누가 제일 밀도가 커? 보라색, 주황색, 초록색이죠. 이것만 보고서 이미 끝나기도 하고요. 아까 염분이 제일 높은 게 누구라고? 북대서양 심층수. 수온이 제일 낮은 게 누구라고? 남극 저충수.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자, 먼저 얘가 이제 여기까지만 플레임 적고 뒤에서 나오는 거 다 약식으로 적을게요. 그렇죠? 앞글자만 한 번만 더 적어서 한 번 수업으로 기억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남극 저충수. 그 다음에 염분이 제일 높은 북대서양 심층수. 마지막 그 다음에 이때 가장 밀도가 낮은 남극 어디? 중층수까지요. 그래서 요 위치가 누구랑 관련이 있어? 아까 우리 북대서양 구도 우리 적도 근처에 요 끝점 3개랑 관련 있죠. 그죠? 얘가 성질이 깊이에 따라 성질이 왔다 갔다 변했던 이유도 요 3개랑 관련이 있더라. 기억해 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대서양의 수계는요 총 3가지로 중층수는 수계가 하기 좀 애매하니까 3개로 평균 밀도가 지금 제일 큰 게 누구? 여긴 이제 앞글자만 쓰자. 남극 저충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다시 남극 중층수로 발생하더라. 그래서 저충수가 제일 아래, 중층수가 제일 위로 오른다. 기억해주면 되고 다음 장 넘어갑시다. 다음 장은 뭐 많이 할 건 없어요. 아까 빈칸 채웠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이제 앞에 표층과 심층을 묶어서 한 번에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해수의 순환은요, 이제 심층과 표층 순환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물론 표층 순환 안에서 이렇게 적도 순환, 아열대 순환, 또 아한대 순환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전체적인 심층과 표층 순환은 연결되어 있다. 전 지구를 같이 순환한다 생각하면 되고, 이거 한 번 도는데 약 1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직접 관측이 어렵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요렇게 요 4개 지역에서 주로 침강이 추가된 요거까지 해서, 이건 배울지 안 배울지 몰라서 내가 빈칸 안 했어. 요거까지 해서 4개의 침강 구역이고, 자, 여기 중에서 침강 해역이 없는 데가 어디? 북태평양에서는 침강이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북태평양의 가장 높은 바다가 어디야? 요 바다야. 요 바다를 우리가 베링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저기 뭐야? 명태 수입하고 또 그 랍스터 수입하는데 베링해, 오징어 수입하고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베링해는 기온이 매우 낮긴 한데요, 얼음이 만들어지나 다만 주변에 대륙을 끼고 있어서 결빙이 돼도 밀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또 수심이 너무 얕고 담수입으로 또 여기는 안 된더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밑에 얘기도 쭉쭉쭉 넘어갑니다. 얼마 안 걸려요. 조금만 더 집중하고. 자, 그린란드 주변에서 침강한, 자, 이미 그린란드 주변에서의 침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랑 말려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 주변 침강이면 어떤 수계? 그린란드 주변 침강이면? 북대서양 심층수. 북침만 적자. 앞에 많이 적었잖아.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한 게 서쪽을 따라 남하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 생각보다 요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침강한 해수가요, 반드시 요렇게만 따라서 내려가. 그리고 요 위로는 또 누가 하느냐?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멕시코 난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아메리카 쪽의 대륙 경계에서 그 내려가는, 즉 신층순환에 내려가는 남하 방향과 그 다음에 표층순환, 빨간색은 표층이에요 지금. 표층순환이 올라가는 게 서로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 해역에서 신층은 어디로, 표층순환은 어디로 가냐라는 질문도 많이 들어옵니다. 동쪽은 없나요? 동쪽은 없어요. 동쪽은 수심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깊은 데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북대서양 심층수, 북심으로 간단히 적읍시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남극 주변에서 누구랑 만나? 여기서 남극 저층수랑 만나. 남극 중층수는 따로 얘기 안 합니다. 뭐 너무 위에 흐르기도 하고 많지도 않기도 하고요. 만나서 남극주위를 돌다가 라는 말을 또 써요. 돌다가. 자, 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 같이 볼 게 뭐예요? 남극 저층수랑 만나서 뭐예요? 심층해수가 이렇게 남극주위를 돕니다. 자, 우리 표층에서도 남극주위를 도는 게 누구였죠? 현아 뭐였지? 남극순환으로. 표층에서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래서 표층순환, 여기는 표층순환에 이동하는 도는 방향과 여기 아래에서 심층에서도 돌아가는 방향이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뭘 맞추라고? 뒤에 있는 요런 문제 맞추라고요. 남극주위로 두 개가 돌고 있는데 둘 다 남극주위로 시계로 돕니다. 표층도 심층도. 알죠? 그렇게 도는 걸 보고 얘를 남극이라고 하려고요. 알죠? 결국은 지도를 여러분들이 잘 볼 줄 알아야 편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빨리 풉니다. 자,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용승, 즉 상승한 해수는 다시 표층 순환을 거쳐서 표층 해류를 거쳐 뭐하냐? 북대서양으로 흘러가더라. 자, 전범위에서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수심과 모든 위도에 걸쳐 해수의 물질 및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 단 표층 순환은 해봤자 수백 미터 이내에서 일어나서 전체 해수의 10%밖에 순환을 못해. 그러면 나머지 90%가 누구다? 심층 순환이 담당하더라. 그 말은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 중에 누가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얘가 더 영향을 많이 주더라. 실제 얘가 더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층 순환, 표층 순환 둘 다 바다, 즉 위도를 순환하다 보니 저위도에서 남은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심층순환도 똑같이 수송해주는 역할을 해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심층순환도 해소에 큰 기여를 하더라 할 거고, 자 물질 공급 심층순환은 뭐가 풍부한? 여기는 아까 우리 심층순환은 용존 산소가 풍부한 누구? 표층 해수를 심해로 운반해서 심해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라고 앞에서도 얘기했었고, 또한 심해에 가라앉은 게 뭐였죠? 생물한테 필요한 것 중에 영양염료였죠. 그래서 심해에 가라앉은 저 수천 미터 아래 가라앉은 영양염료를 다시 표층으로 운반해서 해양 생물의 표층과 심층에 전부 다 영향을 주더라. 자 마지막은 요 그림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요것도 배우면 나오고. 혹시 배웠니? 배운 것 같아? 이 그래프? 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교과서에 있거나 학습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먼데 간단히 볼게요. 재밌어요 이야기는. 자 기후변화는 이러한 심층 순환이 약해지면 누구도 표층 순환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표층 순환이 결국 바람의 이야기를 하지만 단순한 바람에 의한 표층 순환이 아니라 심층에서 해수가 극에서 해수가 내려가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얘가 밀려 들어올 거고, 반대로 아래에서 심층에서 밀고 올리니까 표층 해수가 밀려 나오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심층 해수가 움직여야지만 표층 해수도 원활하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에 그림 보면 바람과 상관없이 넘어가기 시작하죠. 이거는 심층 순환 해수들이 밀려 내려가 밀려 올라감에 따라 얘네들도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약해지면 결국은 기후에도 영향을 주겠죠. 자 이게 뭐 어떤 그림이냐? 원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 자체랑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발생한지 한 원인과 과정이 중요해. 일단 요때 비교적 최근이야. 12,900에서 11,700 하면 우리 이제 인류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이 존재할 때죠, 그죠? 나름 우리에게 뛰어다니면서 맘모스 잡고 이렇게 막 그럴 때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가 영거드라이아스기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영거드라이아스 배우게 되면 외우시고, 영거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해서 나름 1200년 동안, 보통 빙하기 한 번 오면 수십만 년에서 수만 년이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근데 비교적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냥 잠깐 가장 둘이 좀 많이 쌓일 정도. 그래서 소빙하기가 왔는데 왜 왔냐? 자 이때가 갑자기 기온이 뿌악 하고 낮아졌는데, 낮아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프 보니까 낮아지기 전에 어때요? 대멸종까지 아니야. 대멸종은 우리 그 마지막 대멸종이 공룡 대멸종입니다. 대멸종까지는 아닌데 낮아지기 전에 기후가 어땠어? 이게 중요해. 따뜻해졌어.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간 기후라는 것도 탄력적이야. 한번 갔으면 반대로 튕깁니다. 결국은 자연에서 대부분 선이지. 그래서 얘가 기후가 빙하기가 먼저가 아니라 지구가 따뜻해져. 그러면 북극에 뭐가 많이 녹아? 빙하가 녹겠네. 빙하가 많이 녹아 북대서양에 담수가 유입되겠죠. 그래서 북대서양에 뭐가 낮아져? 영부근이 낮아지니까 밀도도 감소하네. 그럼 뭐가 안 일어나? 침강이 약화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북대서양 심층수라 했잖아. 얘가 뭐 좀 큰일이야. 근데 이거 딱 듣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어? 지금도 그래 안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인류가 가장 빠르게 이제 수가 줄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더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제일 먼저 빙하기가 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는 영화 알아요? 그 영화가 요거랑 관련있어요. 해수의 수온 변화, 심층순환이 멈출 거야 라는 얘기가 한 영화 초반 한 15분 정도에 나옵니다. 알고 보면 좀 재밌어요. 나중에 보면 그냥 얼어붙고 막 눈썹 걷는 것만 기억하겠지만, 그거 알고 보면 처음에 이런 이야기구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 이야기가 뭐야? 현재도 진행 중이라서 약간 우리가 좀 경계심을 갖자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지금 기온이 막 오르고 있으니까, 그냥 온도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자 결국은 이게 약화되면요, 요것까지 괜찮아. 왜? 어차피 심층순환은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거든. 왜? 바다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한테 뭐 얘가 그래도 나는 우리 알 바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멈추면 우리 가장 큰 난류가 누구냐면 멕시코 난류입니다. 멕시코 만류.
멕시코만 난류는 멕시코만류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얘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난류가 얘랑 쿠르시오 난류가 있거든요. 생각하면 쿠르시오가 더 세야 되는데 얘가 심층순환 때문에 멕시코 난류가 가장 강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난류가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여기 해수가 이동을 안 하니까 못 올라가겠네. 얘도 멈추거나 약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유럽 지역이 그 당시에 기온이 매우 크게 하강합니다. 그에 따라 전지구적으로 춥고 건조한 시기가 당시에 존재했었더라. 요거 없었으면 인류가 더 빨리 발전했겠죠.